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제4차 사전청약 공급 일정이 나왔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전화로도 문의를 주시고 또한 댓글로도 남겨주시는데요.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뭐니 해도 그곳에 청약을 받으면 추후에 가격 상승이 높을지 안 높을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이 아무래도 가장 높습니다. 그 이외에 궁금한 내용들을 기타로 좀 말씀드려보면 1가구 1주택자 중에 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가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나온다고 해도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당첨 예상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청약 통장 같은 경우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 커트라인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당첨 확률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약할 수 있는 그러한 청약 통장이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청약 지역의 위치와 분양가와 교통 편의시설을 가장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지역이나 대규모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4차 사전청약지구 중에 민영주택이라고 일부 나와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묻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일반 분양 중에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분양하는 지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묻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첨제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중에서도 8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가점제 50%, 추첨제 50% 물량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들어가 보시면 무주택자한테 우선으로 75%를 추첨제로 물량을 주면서 주택에 있는 1순위라고 하더라도 당첨 확률 같은 경우는 뺑뺑이로 돌린다고 하지만 당첨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별 공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다자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기간 추첨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특별 공급은 85%, 일반 공급 물량은 15%라고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의 지역별로는 편차는 조금씩 따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신청자가 없는 경우나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별 공급 물량이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 공급 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특별 공급도 넣을 수 있고요, 일반 공급도 같이 넣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 공급에 당첨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은 당연히 취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 민간 사전 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 세대 내에서요, 1인 이상이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공 분양과 신혼 희망타운 단지의 준공 및 교차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면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일반 공급 사전 당첨자 청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요, 일반 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추첨제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추첨제 같은 경우는요, 민영주택 중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 가점제와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분양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무주택자가 유리하다고 좀 말씀드린 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에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먼저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5%는요, 나머지 25% 주택에 한해서 추첨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떨어진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25%를 추첨제로 나눠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같은 경우는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들이 25%를 추첨제로 가지기 때문에 그만큼 추첨제지만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는 그만큼 무주택자한테 유리한 청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어를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우선 국민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주체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공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헷갈려들 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려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쉽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용어를 말씀드려보면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을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간단히 먼저 생각하시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말씀드려보면 공공주택의 주체 같은 경우도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해당 주택 내용에는 국민주택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도권 및 도시지역 이외의 읍면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해서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이 정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주택 같은 경우가 공공주택이며 그 안에는 국민주택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가 되셨죠?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사전청약 4차 지구 공급 일정을 봐도요. 공공주택이 대부분이며 민영주택은 일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잠깐 모두에 말씀드린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